현재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면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샀는데 만약 이 주식이 400%가 상승해서 5억 원이 된다면 4억 원의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한 3억 9,7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8,74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 계산을 보면 지금 보시는 계산과 같습니다. 양도 차익이 4억 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 3억 9,750만 원의 22%가 양도소득세 금액입니다. 이러한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남편이나 부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말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고 엔비디아 주식 5억 원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주식을 증여받은 후 매도를 해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챙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5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아서 5억 원을 그대로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증여의 경우는 10년 합산해서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엔비디아 주식 5억 원을 증여받은 아내가 이걸 포함해서 10년 동안 총 6억 원 이상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아내는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절세 방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그 세법이 개정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 가격을 증여를 한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주가로 산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 1년 이전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증여하는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겼다면 앞으로는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 등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 아파트 취득 가격을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오른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그리고 자녀가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할 경우 시세 차익은 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책정되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주식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면 주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 세법을 적용받지만 주식은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계산을 하자면 앞에 사례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미국 주식을 1억 원에 매입해서 5억 원으로 오른 시점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현재는 그 취득가액이 5억 원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취득가액이 1억 원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8,7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주식부터는 이 세법이 적용되는데 2월 과세 대상에는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배우자에게는 10년 합산해서 6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주식이 6억 원 이내이고 10년 동안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과 이번에 증여할 그 주식이 합쳐서 7억 원이라면 6억 원이 넘어가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10%를 내면 됩니다. 자진신고 공제율 3%까지 합하면 970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올라갑니다. 참고적으로 증여세율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억 원 초과까지는 10%의 세율이지만 이 세율은 금액에 따라서 점점 증가해서
만약 초과 금액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율은 50%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법에 의하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이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10년간 5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1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할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좀 기다렸다가 향후에 세법 개정 후에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주식 2월 과세 기준이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증여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 시점의 취득 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짜면 괜히 많은 세금을 내지 않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을 남편이 다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부 증여를 했다고 인정돼서 탈세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적발되면 원래의 그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좋다 보니까 많은 이익을 거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절세를 위해서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 이코노미 조선을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